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준석 신당에 대해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가 이준석의 신당을 박살을 냈었지요. 당시에 이 정유라 씨는 꼭 니네끼리 해야 해, 씨알리스 이준석, 천찍자지 천하람, 허간 뭐지 허우나, 이게 도대체 무슨 당이야? 영주권 당이야? 라는 발언을 쏟아낸 이후에 한마디로 이준석의 신당 난리가 났었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씨알리스 이준석은 성상납, 천찍자지는 뭡니까? 천하람을 찍으면 뭐 어떻게 된다. 또 이 당시에 허우나가 간 보지 않는 소신정치, 어찌되었든 정유라 씨가 이준석의 신당을 박살을 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준석 신당 정체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도 깜짝 놀랐다라는 소식. 이준석과 천하람 빼면은 충격, 전부 노인네들이다라는 소식.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가칭 개혁신당이 이달 중순 창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천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에는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임명된 천하람 전 순천갑 당협위원장에 이어 서울 영등포 갑 위원장인 문병호 전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천하람 창당 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 신년 할애 회의에서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5개 시도당 창당 준비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에 1월 중순까지 5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하여 1월 안에 저의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을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천하람은 2023년 12월 18일 저희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결성됐으며 27일 중앙선관위 측에 결성 신고를 완료했다라며 2023년 12월 29일 천하람과 이기인이 공동 창준위원장으로 임명돼 1월 첫째 주 내에 공식적으로 대표자 변경 신고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문병호 전 위원도 신년 할애회에 참석해 내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영등포 갑에 출마해 낙선했던 문병호, 그는 오는 22대 총선에선 본인이 재선했던 인천 부평갑에 다시 도전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천하람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 당협위원장의 합류입니다. 개혁신당에서 정책을 맡은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나의 소망과 다른 사람의 소망이 공유하는 지점이 있고 그 뜻이 모여서 결집된 힘이 있다면 그것이 정치이고 모두의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며 그저 신년에는 우리가 지난 2년간 시달렸던 악몽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아픔 속에서 혹시나 대통령이 오실까 해서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렸던 유가족의 마음이 2023년에 찢어졌다면 소위 초등학교에서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동료 교사들의 마음이라면 그 빈자리를 다시는 느끼지 않도록 힘을 가진 자들에게 해법을 요구해야 하고 외면이 이어지면 그들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력한 부정적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준석이는 돼지 눈으로 세상을 보면 돼지만 보일 것이다. 권력만을 노리는 패거리 카르텔이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하고 괴롭힌다라며 패거리 카르텔 몰이가 많은 소시민의 꿈과 희망, 천직을 앗아갔다라며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정치 세력의 교체에 있다고 생각한다. 개혁신당의 도전이 시민 모두의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천하인, 천하람, 허은하, 이기인 중 허은하 위원도 곧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이준석 전 대표의 이런 출정식과 다름없는 개혁신당에 대한 여러 신년 할애 행사에 참석했던 기자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축사와 또 여러 많은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도 좋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것도 좋은데 기자가 깜짝 놀란 것은 약 250명에서 300명 정도로 보이는 지지자들과 참가자들 대부분이 최소한 65세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강조한 것은 이준석의 새로운 신당은 바로 2030 신당이 될 거라고 강조해 왔었습니다. 기자도 그날 얼마나 많은 2030 세들이 올까라는 기대를 하고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참석했던 이준석, 천아람 외에 전부 65세 이상의 노인들만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는 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핵심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2030 MZ세대는 오늘 행사에 일부러 부르지 않은 것입니까? 그러자 이준석 신당 핵심 관계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2030이 보이지 않고 전부 65세 이상 노인들만 보이는 거에 대해 어떤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이준석 신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고 또 우리가 특별하게 모신 분들이어서 아마 공식적으로 신당을 창당할 때는 상당히 많은 2030 당원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기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당의 정체 이 정도였다니 평균 신당 창당 신년 할애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행사입니까? 여기에는 그야말로 신당 창당의 핵심 인물들이 거의 다 와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2030 MZ 세대는 눈을 뜨고 찾아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천아람 대표를 제외하고는 전부 적으면은 60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만 보인 것이 기자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준석 신당의 핵심 관계자가 신당을 창당할 때는 2030 MZ세대가 수많이 참석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때 가서 봐야겠지만 이런 충격적인 신당 실체에 기자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얼마 전에 신당 당원 2만 명을 넘겼다라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준석 전 대표 신당 공식 창당하는 그날 진짜 2030 MZ 세대들이 올까요? 이 기사의 댓글이 뭐라고 있느냐?
한마디로 이준석의 신당은 폭망, 노인당으로 전락한 이준석의 신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젊음을 강조하던 이준석의 신당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